요즘 금값이 이름값을 하더군요. 지금 금이 과연 비싼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싼 거예요. 그래요? 적게 올라도 한 10배, 많이 오를 때는 막 진짜? 4, 5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신경을 안 썼었어요, 은혜는. 저는 은을 살 것 같아요. 실버가. 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이제 2026년 지금 시점에서 이 금값이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허리인가요? 어깨인가요? 귀인가요?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기간으로 치면 대략 허리쯤 되고요. 아, 상승률로 치면 아직 무릎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네, 일단 네. 우리가 이게 금 투자할 때마다 뭐 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 투자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고려할 요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트럼프가 무슨 폭탄 맞아요. 선언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지는 뭐 어디에서 뭐가 일어났다며? 네, 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환율 어떻게 네. 할 거야? 러시아랑 저거는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 네.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변수가 많은데 네. 단순하게 금값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단 정말 단순하게 먼저 생각을 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양주인데 본가가 네. 근데 거기서 뭐 만약에 제가 이제 학교가 경기도 의왕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양주에서 의왕을 간다고 하면 길이 정말 막 수백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차를 끌고 가는 그 정도의 베테랑이다 하면은 뭐 어디서 차선을 바꿔야 되는지 어디서 뭐 좌회전을 받아서 뭐 가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변수 뭐 지금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지하철을 타면은 이거 타고 의왕역에서 내리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금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금은 왜 지금 허리까지밖에 안 왔으며 그리고 상승률이 뭐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말 300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선 결국에 미국의 부채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오.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부채가 대략 한 39조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구조 원도 아니고 달러? 네, 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이 좀 넘어요. 와. 이게 딱 얘기만 들어도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가 이 수치가 공식적인 수치고 비공식적인 수치가 따로 있어요. 있겠죠. 네, 뭐냐면 우리가 빚이라고 할 때 은행에 진 빚만 빚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측면에서는 공무원한테 나중에 줘야 될 연금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사실 얘도 그렇구나. 빚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의료보험 네네. 같은 것들. 네네. 네, 그러면은 국가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를 이해해 보면 네. 우리가 이제부터 이 금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빚이 있어요. 네. 1,000만 원의 빚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빚 갚아야지 하면은 보통은 수익을 늘리거나 그러니까 막 투잡을 뛰어서 수익을 늘리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서 네.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그러잖아요. 네. 국가도 보통은 이게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려서 이제 수익을 늘리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근데 사실은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긴축을 하겠다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막 복지 다 줄이겠다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국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국가는 우리랑 다르게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긴축을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그러니까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빚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는 한 4.5g 정도 되는 은을 그 화폐로 썼었거든요.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였는데 여기에다가 한 절반은 은 말고 막 구리 같은 막 납 같은 약간 싸구려 금속을 썼고요. 그러면 국가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 차용증에다가 그때 화폐가 데나리우스거든요. 나는 100만 데나리우스를 5년 뒤에 주겠음 이자까지 쳐서 주겠음이라고 했어요. 데나리우스를 주겠다고 했지 은을 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화폐 명칭으로만 정해놨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낮춰서 그렇게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봐도 여기에 이제 4.5g의 순은의 은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누가 봐도 좀 거묵튀튀한 은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돈을 써야 되면 둘 중에 뭐부터 쓸까요? 싸구려부터 쓰겠죠. 그렇죠. 거무튀튀한 애라도 써야지 빨리.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 이걸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거 누가 봐도 이제 순도가 절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이거 하나 받고 파는 게 말이 되나? 그거 가져올 거면 2개 가져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의 모든 시기 때는 이 화폐 문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그때 금 가격이 좀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뛰어요. 진짜 가치가 입증된 것은 훨씬 더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 화폐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까 어허. 금 가격이 적게 오를 때는 한 10배, 뭐 많이 오를 때는 몇 조 배까지도 상승을 하는데 아하.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정말 좀 많이 오른다. 다 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제 막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 왔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왜 요즘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렇게 긴 사이클을 가지면서 슈퍼 사이클 동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건지 또 제가 왜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을 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과거 5,000년의 역사 동안 반복됐던 패턴에 대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뭐 금이 요새 뭐 ETF보다 실물금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낫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 채광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우리가 금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워렌 버핏 아시죠? 네. 뭐 전설적인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그 워렌 버핏이 금 투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면 금 사놓고 가만히 있어봐야 얘가 뭐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일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 투자를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그런 워렌 버핏조차 금에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게 바로 그 2020년대였는데 네. 그때 이제 베리골드라고 하는 금광 기업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와, 기업에 했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금광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금 가격이 오를 때 당연히 매출 상승도 더 가파라지기 잘 되고, 때문에 주식도 오를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데 주가도 배당도 주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건 맞다.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금광 주식도 주식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가끔 뭐 오너 리스크라던가 네네. 아니면 이제 자금 유통이 좀 불안정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가격이 좀 크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제 금광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자도 받고 수익률도 보통 금보다 더 높거든요. 네, 높은 네.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뭐 정말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저만 해도 매일 눈을 갖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떠세요? 주변에 세세한 금, 하다못해 정말 눈곱만한 금이라도 막 챙겨 모으시는 사례도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금값이 워낙 네. 비싸지다 보니까 사실 네. 1g만 해도 2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장롱을 다 뒤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금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이다. 네.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옛날에 20만 원이었던 게 이제 네. 벌써 뭐 90만 원, 100만 원? 네. 와 진짜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금이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사실은 가격이 딱히 오를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금이라는 게 지구상에 딱 한정적이고 그렇죠. 그게 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뭐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의 어떤 그 가치는 늘 일정했어요. 근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금을 좀 고평가할 때도 있고 좀 저평가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금이 과연 비싼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싼 거예요. 역사적인 수치에 비해 한 5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왜 저는 맨날 우리의 돌 때 받았던 돌반지 가격만 떠올라서 네. 진짜 많이 올랐다 뭐 이 생각만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그렇게 싸다라고 느꼈던 게 뭐 한 5, 6년 정도 있지만 예를 들면 2000년 초반으로 돌아가면 금 한 돈에 5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저평가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1980년이라고 친다면 그때 금 가격은 뭐 지금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 수준과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제 발행한 화폐의 양이나 뭐 다양한 걸 기준으로 보면 그때 느꼈을 사람들의 금 가격은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야, 저때 금값 쌌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물가 대비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뭐 고민만 할 게 아니고요. 결정장애 제가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또 팔랑개비큐라. 네. 조 작가님이 300만 원 된다 그러길래 몇 돈 안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꼭 껴안으면서 기도를 하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확실하게 요거는 그렇다고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작가님 이제 초청을 한 거거든요. 밸런스 게임을 이제 세 가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짜잔! 밸런스 게임 첫 번째. 금과 은의 성격은 뭘까요? 하나는 내 미래를 지켜줄 보험이다. 혹은 한탕 크게 불러줄 화끈한 투자다. 저한텐 투자인데 네. 근데 그 속성은 보험이 맞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보험이다라고 저는 결정을 그렇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를 때 좀 많이 올라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만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금 가격 올랐던 역사를 다 보면 오를 때 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적게 올랐을 때 뭐 한 7, 8배, 뭐 많이 올랐을 때는 진짜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작가님이야 뭐 쫙 로마 시대 때부터 뭐 이렇게 네. 알지만 우리는 어제 일도 갖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어제 금값이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서 두 번째입니다. 밸런스 게임. 네. 내 금고에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네. 누가 봐도 철철 부티나는 순금 거북이 1개 네. 혹은 실속으로 꽉 채운 실버바 100개. 저라면 저는 은을 살 것 같아요. 실버가. 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이제 결국에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식이 막 어떤 예를 들면 AI 기업 해가지고 막 쭉 치고 올라가요. 엔비디아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너무 비싸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 엔비디아랑 비슷한데 아직 가격 덜 오른 거 없나? 이런 걸 찾거든요. 그렇죠. 저평가 받은 게 없을까? 뭐 이런 거 맞아요. 찾아보게 되죠. 근데 이제 금이 오를 때 항상 은이 따라 오르는데 좀 많이 올라요. 아하. 금이 오른 것보다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상승을 하거든요. 신경을 안 썼었어요, 은혜는. 그쵸. 솔직히. 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사실은 아직도 역사적으로 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금이 오르는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은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은 상승률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온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저는 은이 역사적으로 원래 더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요즘에 은이 또 산업재로 많이 쓰여요. 맞아요. 이게 전기가 잘 통하다 보니까 네네네. AI 발전 뭐 이런 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은도 이제 제 이름값을 할 때가 네.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금이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네. 한 돈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부모님 효도 선물도 못 드리겠고 네. 조카나 뭐 손자가 소리다 그러면 내복을 사줘야 되나 그렇게도 좀 못하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선물을 해줘야 되죠? 그래도 뭔가 이 금과 은이 좀 들어가야 네. 풍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요즘에 그 제품 중에 막 0.1g짜리 골드바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0.1g? 네, 그 0.1g. 골드바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팔아요? 네, 팔아요. 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선물할 아. 때. 근데 이걸 받을 때 사람들 기분이 감동. 어쨌든 금이니까 감동하죠. 네, 되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거의 뭐 선물할 땐 대부분 그렇게 0.1g, 0.2g짜리를 하는데 어쨌든 받아도 금은 금이다. 아, 그럼요. 네, 받으면 그럼요. 금은 금이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게임에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네. 자식한테 딱 하나만 물려줘야 된다면 묵직하고 든든한 골드바. 네. 수량으로 압도하면서 아니 부모님 뭘 이렇게 많이 하는 실버바. 네. 네.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는 금이 좋다고 생각해요. 골드바. 네. 아까 전에는 은이 훨씬 더 많이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은은 오를 때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막 진짜 적게 올라도 한 10배 막 많이 오를 때는 막 진짜? 4, 5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금이 오를 때 좀 많이 올라요. 네네. 근데 얘가 꺼질 때 정말 빨리 꺼져요. 은이? 네. 아.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마이너스 90%까지도 떨어지거든요. 아. 그 변동성이 좀 커요. 아하.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자녀한테 증여해서 이제 주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 가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은 가격은 팍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 아. 또 가격이 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만 해서 오호호.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려준 게 또 그 어떤 뭐 큰 돈 필요할 때 이제 쓰게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 경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경우에서 금 가격은 뭐 적정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많이 올랐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네. 은은 이제 물려주는 시점에 가격이 어느 가격일지 예측을 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받고도 막 부모님 원망하고 네, 맞아요. 같은 가격이면 골드 받아주지 치사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